이제 혼자 공부하실 때 어디까지 달려나가야 될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뭔가 자연과 인간을 구상을 해보신다면 이것과 연관되어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urban heat island도 있을 거고 어드테이션을 한 달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질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urban green spaces 이 자체가 단독으로 스피킹 문제로도 출제가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 인터뷰하고 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right solution 뿐만 아니라 noise solution 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주신다면 이 모든 게 도시와 연관되어서 나올 수 있는 대학 문제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빠르게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What? 19번의 what 문제입니다. 당연히 키워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help bird. bird를 도와줘요. urban area, 즉 도심에 있는 새들을 돕기 위한 뭔가 실천했던 내용들이 있었나 봐. 그래서 언급된 것 중에 뭐가 있을까? 야, 이거 아까 첫 번째 풀었던 문제랑 결이 다르죠? 아까 언급했던 것 중에 아닌 거 뭐니? 그때는 팩트 체크를 다 했었어야 되죠? 게다가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심에 사는 새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행된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들어가면 도와준다라는 해결책 솔루션 나오는 부분 찾아서 하나씩 대입해 보면 될 것 같죠? 역시 지문 확인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미 문제는 3개까지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반 부분에 나올 것 같고요. help라는 단어가 지문 안에서 conservation이라는 패턴의 쉬운 말이라고요. 보존론자들이 나왔는데 도와주려고 하는 헬퍼들이야.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지. 해결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네. 그럼 거기서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거고 아까 우리 문제 풀었잖아요. 미티게이트가 뭔가 문제의 파급력을 조금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워킹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찾아주셔야죠. 서치해지. 여러 가지 애플처를 했고 그 종류가 지금 서치해지에 나열되고 있죠.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대입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살짝 패러프라이징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유념해서 실제 요 부분만 발췌해서 확인 같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보존론자가 했던 search as 이하를 찾아봤더니 일단 creating 만들어냅니다. 무엇을요? urban green spaces 도심에 있는 초록지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어떤 녹색지대 즉 뭐 나무를 심는다든지 정원을 만든다든지 그 면적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대부분 대도시에서 green spaces라고 하면 도시 안에 있는 식물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constructing, 건설을 하는 거예요. bird friendly building, 해 친화적인 건물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reduce, 줄여나가는데 light pollution, 요즘 이거 도심에 문제가 되고 있죠. 조명이 너무 많으니까 네온사인이 이런 뭔가 빛과 관련된 그런 오염들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지금 implemented 시행되고 있네요. 그럼 하나씩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1번 확인해 봤더니 뭔가 도입을 해주는 거예요. New bird spaces. 이러면 큰일 나요. 신종 도입 좋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쁜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문에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roviding, 제공을 하는 거예요. human made, 뭐 인간이 만들었다, artificial, 인공적이다, 인위적이다 라는 건데 자, 인간이 만든 푸드를 제공하느냐 그러면 인간이 만들었다가 아니라 아까 bird friendly, 새 친화적인 것을 만들어준다라고 했지 인위적인 먹이를 준다 이것도 역시 언급이 없었죠. creating 만들어내요. 무엇을요? urban green spaces. 나왔네요. 도심에 식물지대를 만든다. 괜찮은 것 같죠? 자, D번까지 한번 확인 들어가도록 할게요. decrease 감소시키는 거예요. amount 무엇을요? noise. 이거 괜찮네. 아까 봤더니 지금 뭐가 보이냐면요. 여기에 보여요. reducing light pollution. 빛과 관련된 공해를 줄입니다. 라는 내용 나왔고요. 여기 봤더니 줄입니다. noise. 이런 게 여러분들 기억이 꼬이는 거예요. 분명히 빛과 관련된 공해 요소를 없앤다라고 했지. 소음과 관련된 공해 요소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 트래픽, 교통과 관련된 맥락은 어디서 나온 거래요? 이런 게 정말 뜬금없는 보기가 되는 거고 답은 C번 팩트 체크
끝났습니다. 특히나 D번 같은 경우 조심하셔야 돼요. 얼핏 봤을 때 분명히 뭔가 공해와 관련된 걸 줄인다라고 했고, 그러다 보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재배치를 하면서 오류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자, 원포인트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 전형적으로 디테일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인 걸 골라라. 팩추얼 문제였죠. 바로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로 갈게요. 자, what can be inferred? 아우, 드디어 나왔습니다. 추론 문제 나왔어요. 추론 문제 메인 시스트부터 가지고 디테일과 결부를 시켜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인퍼런스 문제 자체도 여러분들 키워드 잡고 먼저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키워드 어디가 좋아요? artificial writing, 인공적인 빛. artificial, 이게 인위적인, 인공적인. 아까 우리 19번 풀 때 기억나세요? 그렇죠. man-made. 아까 보기에서 나왔던, 물론 오답 보기이긴 해요. man-made food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man-made가 artificial의 쉬운 설명이다. 같이 짝구성으로 외워두셔야. 그리고 스펠링은 artificial을 외우셔야 complete word, 충분히 가능성 있는 TOEFL 단어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인공적인 빛 자체가 어떤 영향을 줄까? 결과와 관련된 패턴의 문제예요. 그러면 역시 키워드 찾아서 디깅 들어가자라고요. 키워드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당연히 후반에 나올 것 같죠? 키워드를 중심으로 찾아보다 보니 however, 진짜 처음처럼 움직여보는 거예요. however에서 one 찾으면서 one이 나오면 two도 나오겠네. two가 변형되어 있는 게 additionary가 나왔고, 이런 게 시그널만 가지고 움직여도 툭툭툭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봤더니 additionary 다음에 키워드 터졌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그널 중심으로 움직이면 키워드는 거기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물지도가 왜 보물지도게? 키워드 나온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우리 한번 뜯어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뜯어서 팩트 체크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문제 보기와 대조 비교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화면 구성을 조금 바꿔봤고요. 그러면 어디부터 읽는다라고요? additionary라는 리스트를 주는 시그널 다음에 키워드가 되는 artificial writing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disrupt, 즉 네거티브한 결과를 만들어주는 거죠. 어디에요? 자, natural circadian rhythm이에요. circadian rhythm 다음에 예쁘게 적혀 있죠, 여러분들. daily time related, 하루의 시간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면 동시에 affecting,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their breathing, 번식이라든지 또는 feeding, 먹는 습성, behavior에서의 변화에 affecting, 영향을 줍니다. 즉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정리 다시 들어가 봅시다. artificial writing, 이 아이가 원인이에요. 그 원인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준다? affecting 다음이죠, 여러분들. breathing, 번식하는 거. 그 다음 feeding, 먹는 거에 영향을 주는데, 자, 메인 아이디어가 뭐였죠? 네거티브 이펙트잖아요. 그럼 당연히 breathing과 feeding에 어떤 영향? 마이너스 영향, 네거티브 이펙트, 이렇게 들어가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노트 낙서가 정답을 가지는 지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보물 지도를 가지고 문장으로 만든 보기 팩트 체크 들어갑시다. A번 볼까요? It disrupt,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natural behaviors, 새의 자연스러운 행위를요, 즉 본능과 관련된 것을 disrupt 합니다. paraphrasing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면 일단 패스. B번 갑시다. It allows, 하게 해주는 거예요. bird가 뭐 하게? find food at night, 밤에도 푸드를 찾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었죠, 여러분. 이런 내용은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여러분. Not mentioned입니다. It helps birds to adapt to urban environment. urban environment 이렇게 들어가면 도시 환경에 적응하게 도와준다. 이것도 긍정적 맥락이잖아요. 역시 아닌 것 같아요. It increases, 그게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Population of urban bird, 도심에 있는 새의 개체수를 증가시켜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럼 결과적으로 답은 A라는 건데, 확인해봤더니 passage에서 정확하게 워딩되어 있는 단어로는 breathing과 feeding이 있단 말이에요. 번식하고 그리고 먹고, 이건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본능이에요,
본능이에요, 본능. 그 본능을 뭐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Natural behavior 이라는 단어로 paraphrasing 해둔 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2번 같은 경우는 추론 문제 색깔을 충분히 냈다라는 거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20번 문제가 전형적으로 inference 문제이고요. inference 문제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전체적인 main gist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urbanization이라는 건 bird population에 negative effect를 준다가 main gist가 되는 거고, 중간에 한번 살짝 positive한 느낌이 나오기도 하였으나 however 이라는 대조골격으로 일관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 패턴이었다라는 거. 오늘 이제 문제풀이는 여기까지인데, 오늘 문제만 풀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다른 문제도 많이 풀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토플스러운 첫 번째 과정, 여러분들은 원인 결과에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토플 자체가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논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뭔가 자연이나 생태계 같은 경우에 문제 노출을 많이 시켜요. 그리고 문제에서 문제로 끝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 문제가 있다라면 어떻게 대책을 마련했고, 그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 디테일이 되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해결했다로 끝나는 걸 좋아하더라는 거. 그래서 problem, result, solution, 즉 cause, effect, solution 이런 맥락으로 많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이제 풀어봤던 문제로 따진다라면 urbanization이라는 패턴이 전체적인 타이틀이자 cause가 됐던 거고요. 거기서 이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펙트들, 이런 부분이 이제 디테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크게 본다라면 이로 인해서 이제 어떤 아이들은 적응을 했다, 조연 배우죠. 그리고 우리 주인공들은 대부분 struggle,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역시 어떤 고통을 받았는가와 관련된 내용도 디테일 부분으로 문제가 요구하면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로 인한 솔루션으로 따진다라면 보존론자들이 했던 여러 가지 effort, 노력들, 역시 이런 effort에 리스트 업된 내용도 디테일 부분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토플 핵심 구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이 환경 변화와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오고요. 이로 인해서 여러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식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영향과 관련된 패턴,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고 해결하기 위한 맥락. 오늘 구조에서는 영향과 관련된 패턴 나왔다가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살짝 들어갔다가 결과적으로 다시 빠져나가면서 보존하기 위한 노력,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단어 몇 개만 챙겨보도록 할게요. 첫 문장에 나왔던 단어인데 profound, 심오한 이런 단어인데, 이거 굉장히 아카데미컬한 단어예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significant로 바뀌어서 보기에 한번 등장을 하더란 말이에요. 둘 다 굉장히 academic vocabulary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profound도 그렇고 significant도 그렇고 상당하다, 많다, 꽤 크다라는 의미를 가져가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뉘앙스를 굳이 따져본다라면 profound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심도, 깊이와 관련된 맥락이라면, significant라고 하면 뭔가 양적 규모와 관련된 맥락이다. 그 뉘앙스가 살짝 다르지 어쨌든 동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itigate 관련되어서는 아까 우리가 이 문제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정리해드렸던 이 decrease 계열, 쉽지만 많이 나오는 동사들 잘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신다면 앞으로 토플 공부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주 만나실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왔던 정말 학문적인 단어죠. circadian, 24시간 생체 주기. 역시 이 부분도 정리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디테일 문제가 기본이 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왜냐면 개수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디테일 문제를 접근할 때는 키워드 중심으로 보물을 찾아서 보물만 캐고 나오시라는 거. 지문 이해 딱히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제 혼자 공부하실 때 어디까지 달려나가야 될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일단 아까 제가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뭔가 자연과 인간을 구상을 해 보신다라면 이것과 연관되어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Urban Heat Island도 있을 거고, 오늘 같은 경우 어댑테이션을 한다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지문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했던 내용 중 디테일에
나왔던 부분이죠. Urban Green Spaces. 이 자체가 단독으로 스피킹 문제로도 출제가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을 인터뷰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풀면서 배경인식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역시 문제에서 나왔던 Light Pollution 뿐만 아니라 Noise Pollution 부분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 주신다라면 이 모든 게 도시와 연관되어서 나올 수 있는 생태학 문제다라고 정리를 해봐 드렸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단어 한번 살펴보시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환경 변화와 관련된 이슈들 요즘 터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환경 변화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종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어떤 일환으로 적응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또 적응하지 못하고 struggle, 고통을 받는 과정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토플스럽게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굳이 하나를 더 쓴다라면 이 환경 변화와 관련된 이슈가 자주 나올 때 대표적으로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를 추려본다라면 글로벌 워밍과 관련된 패턴, 정말 단골 문제로 많이 나왔었어요. 알겠죠? 이런 걸 좀 잘 정리를 해보신다라면 한 문제 풀면서 여러 가지 문제 준비해보는 거 제가 해드릴게요. 따라오세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서요. Big picture. 언제나 그래요. 큰 그림 안에서 작은 그림은 충분히 메이크업 될 수도 있다라는 거. 큰 그림을 그리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린 필요한 정보만 띡 하자라고요. 문제가 요구하는 키워드만 해결하면 되지 굳이 그 전체적인 내용을 기억해서 내 논문 쓸 거 아니기 때문에 토플로 학문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필요한 것만.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논리 연결어를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돼요. 논리 연결어, 다른 말로 시그널. 첫 번째, 원인 결과. 두 번째, 대조를 공략하여라. 오늘 공략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